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돌파에 따른 비메모리 관련 종목 진단과 함께요, 쌍두마차인 반도체 2차 전지 상승에 이은 순환매가 기대되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요, 금일 35포인트 1.7% 상승한 2029로 마감이 되면서요, 심리적인 저항선 2000포인트와요,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 2020포인트 내외죠. 그거를 가볍게 돌파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요,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죠. 유럽의 여러 국가와 일본, 미국 등이 경제활동을 시작을 하면서요, 이 경기에 따른 회복이 빠르게 이어질 거라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거래량도요, 금일 10억 주가 넘게 나오면서요, 거래량 증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흐름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보면요, 이 외국인들이 한 14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간도 3,400억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2천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럼요, 2천선 돌파를 했지만 여기를 안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겠죠. 최소한 2천선, 특히 2020선 위에서요,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2000포인트에 안착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뒷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회원가입 문의죠. 최근 이제 시장이 2000포인트가 돌파되고 코스닥 지수도 연중 최고점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 내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 그렇죠? 2420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선 넘어선 코스피 더 갈까라는 그런 주제 아래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것이 바로요, 이 금융시장 역사상 한 번도 쓰지 않는 경기 부양책을 정부가 쓴 덕에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가치주보단 성장주로 투자 자금이 몰린다라는 내용이죠. 유동성이 만들어낸 상승장으로 인해 당분간 성장성이 높은 주가 상승은 계속될 거라는 분석이다라는 내용이죠. 특히요, 국내에서도요, 내일 모레였죠. 28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요, 기준금리가 지금 0.75인데요. 0.25를 낮춰서 0.5포인트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시중에 자금이 많아지고 그 시장에 자금이 많은 것이 바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 있는 그런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 방송을 통해서도 2차 전지, 그렇죠? 성장성이죠. 반도체도 바로 이런 성장성, 언택트 관련주도 다 성장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이런 종목군, 최근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온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물론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 그죠? 19일이에요. 1457에서 떨어지는 지금 2000포인트 돌파가 되면서 40%, 그러니까 단기 급등, V자 상승에 따른, 그죠? 경계심은 언제든지 있고요. 또한 이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이 아르헨티나 모라토니엄 대외 리스크가 여전한 데다 2분기 기업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다 전망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요, 이 미중 마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양측은 아직 1단계 무역 협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찰이 일부 기업 규제뿐 아니라 관세 등으로 확전 여부를 주부했는데, 자, 일단은요,
이 트럼프가 확전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죠? 지금 상태로 그냥 이 긴장감만 조성할 가능성이 더욱더 있고, 기업 실적은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2분기 실적은 다 누구든지 나쁜 건 다 안다. 그리고 또 절정이 지났다. 3분기부터 좋아진다면요. 지나간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올 3분기 실적을 믿고 주가는 올라간다 그랬어요. 제가 주가하고 그죠? 기업의 실적에 대해 경기 지표와 비교를 많이 해드렸는데 미리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말씀에서 물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그죠?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지난 3월 달처럼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우리가 1800포인트에서부터요 이 2차 바닥 그죠? 2차 바닥 하면서 재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그죠? 매매를 못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오히려 저희들은 그죠? 계속적으로 일부 현금은 확보하되 그걸 묵혀두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돌리자. 그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너무 하락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한 그것이 성장성 있는 종목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이제 반도체 관련 리포트인데요. 소외됐던 반도체주 회복 기대감 솔솔해서요 나온 얘기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9일 이후에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15%, 그죠? 이 하이닉스도 뭐 한 20% 미만이죠. 거의 뭐 15에서 20% 정도 상승에 그쳤다. 근데 세계적인 IT 업체, 그죠?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4%, 그리고, 인텔이죠? 인텔도 한 36%, 그리고 이 미세공정 극자외선 EUV를 만드는 이 ASML 홀딩스도 49%, 그리고 이 어플라이드 멀티얼스가 35%, 그렇죠? 이렇게 세계적인 IT 업체도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이 그렇죠? 주가 상승이 부진하다. 물론 현재 실적 부진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요 5조 8천억, 자 1분기에 6조 4천원, 그리고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표현을 했어요. 뭐 작년 대비해서는 줄어들었겠지만은 그죠? 여기도 이 예상치보다는 높았다. 이건 5조 8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하반기,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3분기에 미국하고 신흥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계절적 수요와 이연된 소비가 더해져 업황이 반등할 수 있다. 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실적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또한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일각에서 화웨이 파운드리 핵심 공급사인 TSMC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틈새를 삼성전자가 일부 파고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작년에도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 조치를 시작한 뒤 반도체 대형주 안에서 삼성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요. 내년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은 상승 사이클이 재진입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계속적으로요. 어차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성장성이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나 테마 중에 한 대면 우리가 전기차, 그렇죠? 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첫 해 원년이 되는 것이 2차전지, 반도체도 그동안에 업황이 나빴다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서 반도체, 2차전지 쌍두 마찬가지로 내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50% 정도는 포함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 우리가 장마감 후에 방송을 통했을 이제는 한 30% 정도 너무 좀 과열됐기 때문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30% 팔았다가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변동 없이 반도체는 아직 뭐 과열 기미, 뭐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아직 전체적인 과열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 우리 이제 반도체 관련주 해서요. 비메모리 종목이 한 10종목, 그렇죠? 그리고 소재의 한 7종목, 그리고 장비의 7종목. 여기에 뭐 이제 중간중간에 한두 종목씩 더 소개를 해 드리는데 자, 이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제가 아마 이거 보여 드린 지가요. 한 두세 달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거의 대부분들이 이 중에 뭐 역사적인 신고가도 경신한 종목도 있고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종목도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이 중에서 그러면 새롭게 타이밍 잘 나가는 종목 내가 갖고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되겠지만요. 좀 나는 저렇다가 반도체가 좀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럼 새롭게 편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서 조금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는 다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내가 100을 샀다면요. 지금은 뭐 종목마다 주가 상승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뭐 한 30에서 뭐 50% 정도만 비중을 일단 채우고 그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 목만 갖고 비중 갖고만 이익만 실하면 되고 만약에 더 다시 밀리면 더 사서 보유 비중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여기 종목들 아마 처음 방송 들으신 분들 좀 낯설겠지만요. 아마 제 방송 듣는 분들은 뭐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뭐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응용 장비 이 중에서 이제 오늘 한 몇 개의 종목만 진단 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냥 진단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테스나 진단해 드리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네페스, SF 반도체, 코미코, 원익 QNC에 대해서요. 뭐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AD 테크놀로지죠. 자, 금일 보합으로 마감됐어요. 32,250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 35% 발표한 날이 바로 이 날이죠. 4월 17일인데, 근데 그리고 주가가 장 마감 후에 발표되면서 그 다음날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다가 이 5월 초순 첫날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역사적인 고점 35,000원대 어느덧 지금 다가오는 모습이죠. 오늘 거래량도요 상당히 감소한 그런 모습이죠. 오늘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오늘 거래량이 31만 주, 그렇죠? 상당히 적은 거래량 갖고 지금 요거는 지금 아니네요, 그렇죠? AD 테크놀로지죠, 요 부분 31만 주 거래량, 그렇죠? 요런 부분. 자, 그럼요,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6월 4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증자를 받는다, 35%, 그렇죠? 아마 발행가가요. 28,000 얼마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할인율이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제 개인 회원분들한테는요.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떠서 이 역사적인 고점 35,000원이 돌파되고 기준일이 되면 그래서 권리락이 되면은 유상증자를 안 받는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상증자 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AD 테크놀로지가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가가 하락해서 뭐 3만원 밑으로 내려서 뭐 27,000~28,000원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유상증자를 받는 걸로 우리가 지금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치고 나가면 받지 않고 한번 빠지면 유상증자 받자.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다. 디자인 솔루션, 그렇죠? 파트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분야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회사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걸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지금은 뭐 지금 매수라든지 매도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간망 매수자는요. 이 권리락이 나오는 곧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테스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나. 자, 우리가 이제 기준점 잡은 게 역사적인 신고가 1개월달에 난 종목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 부분 중에서 제가 그때 한 6종목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 4종목은 이미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 지금 2종목은 이제 새롭게 고개를 트는. 자, 이 종목도요, 58,000원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벌써 거의 30% 가까이 그쵸? 수익이 나는데 자 아직 매도 사인은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돌파하고
쉬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실주식이었으면 요번에 조정해서 이렇게 짧게 받지 않고, 그죠? 한번 더 늘어지는 모습인데, 치고 나가는 봤을 때 최소한 75,000원 이상에서 돌파한 이후에, 그죠?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해서 뭐 내일이라든지 내일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 내일 뭐 조금 뜨고 모레 뜨면은 한번 반 정도는 줄여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해서 만약에 요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 그죠? 고점 돌파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뭐 오늘 2차 전지 우리가 30% 매도 사인 보내드렸듯이요. 예, 요또 고점 돌파한 이후에 한 30% 정도에서 50% 정도 물량 줄여주는 것을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종목은 그죠? 예, 네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페스. 저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많이 뜬 종목만 보지 말고, 네페스도 1, 2월 달에, 그죠? 역사적 고점 돌파한 종목이다. 새롭게 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네페스는 저는 조금 공격적인 건 조금 내가 좀 반도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페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SF의 반도체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 그죠? SF 반도체 전혀 지금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SF 반도체 네페스는 조금 밀릴 때마다 뜰 때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밀릴 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원익 QNC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늘 움직임이 좀 둔한 그런 모습이죠. 저 재료는 상당히 좋은데 오늘 주가 움직임이 제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이 상당히 고민인데 만약에요 원익 QNC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좀 매수를 하셨다면요 내일 만약에요 이 종목이 오늘 저가가 얼마입니까? 15,200원이어서 15,000원이 깨진다면 아마 손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틀 조정 받을 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틀 조정 말씀드린 거니까는 아마 손해는 아닐 테고요. 한 15,000원 내일 만약에 15,000원이 깨지면 시간이 많이 좀 필요로 할 수 있다 해서 오늘 저기 테스라처럼 이렇게 플러스 코인이 나와주면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15,000원 그죠? 깨지면은 한번 줄여주고 새로운 종목으로 좀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좀 언급을 해드렸죠. 자, 이오테크닉스 장기 이동평균선 121선을 돌파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 오늘 거래량 감소하고 있죠. 자, 여기서 뭐 내일 반도체하고 2차전지 좀 더 쉬서 하루 같이 쉴지는 모르겠지만요. 조만간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 121선이 그죠? 88,000원이에요. 오늘 거래량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수급적으로도요. 오늘 200원 빠졌는데 걔는 13,000. 최근에 수급적으로 큰 변화 흐름은 안 나와요. 그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1선을 지지하면서 재차 상승 기대된다 해서 이오테크닉스 우리가 이 121선 88,000원 지지 여부 그리고 수급상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코미코 우리가 최근에 또 코미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코미코도요 어저께는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마이너스 그렇죠? 한 4% 넘게 좀 하락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자, 이 종목은요,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해도 되지만요, 새롭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다운 조정 한번 받아서요, 이 지난 2월달 고점이죠, 2, 3월달 고점인 이게 얼마입니까? 한 32,000원, 그죠? 그러니까 3만원 초반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조금 섣불리 손대기에는 조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지 않나, 그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많은 부분이 그죠? 조금 조정을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32,000원 내외까지 조금 기다렸다. 항상 말씀 뜨는 거 보고 들어가면은 우리가요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요 조정의 끝마무리 내가 원하는 종목 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세력들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조정의 끝마무리에 우리가 타이밍을 잡으면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인다 해도요. 언제든지 손실을 작게 보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고 요 종목은 한 32,000원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건 이제 원익 QNC와 테스나 회사인데 테스나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원익 QNC에 대한 얘기고요. 소모품 2, 3개월마다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전요, 이 2차 전지 오늘 너무 과했기 때문에 내일 조정 받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어제게 강해서 오늘 하고 내일 정도 받으면 순환매로 아마 5G 쪽으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5G 스마트폰 그리고 바이오 쪽 이게 관심인데 요 내용은 뭐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냥 차트만 보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5G HFR 그러니까 제가 기준점을 잡은 것은 항상 말씀드리면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 종목을 보자. 지금 3일 조정받았죠. 상당히 다시 한번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오늘 거래량 감소하고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모습이 나올 때 돼서 아마 내일 그러니까는 2차 전지가 쉬고 반도체가 조금 뭐 플러스라든지 강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다른 어떠한 테마든지 순환매가 돌 거예요. 자, 그거 판단했을 때 5 쪽에 붙는다 하면은 HFR 그렇죠? 아니면은 이노 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요 세 종목 중으로요. 한데 그 중에서 HFR이 가장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은 오늘 장 마감 후에 방송에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MC 넥스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SKC 코롱 PI 말씀드렸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오후 방송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요. 펩트론입니다. 자, 펩트론요. 한번 펩트론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잠깐만요. 좀 잘 안 되네요. 그죠? 펩트론. 자, 펩트론. 그죠? 지금 고점 수준에 와서 오늘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던 부분이 부담이 됐는데 오늘 밑꼬리를 달아주는 벌써 봤을 때요. 조정이 조금 짧아질 수도 있다. 당연히 고점 부근에서 그죠? 쉬어가는 거고 어제 윗꼬리 부담을 오늘 다 털어내는 모습이다. 이 종목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또 준비된 종목들은요. 빠르게 2, 3일 조정 그치고 상승한다. 그래서 이틀 조정 뭐 내일 정도 아니면 내일 하루 빠지고 그죠? 모레서부터 움직이면서 한번 펩트론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했어요. 아마 순환매수로 저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5G 쪽에 그죠? 통신 장비 쪽에 순환매가 돌고 아니면 스마트폰 바이오 쪽 내일 한번 오전에 우리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오늘 방송을 마치는데, 여기 이제 유료 회원이죠? 자, 종목을 다 아는데도 내가 타이밍을 못 잡겠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주도지의 타이밍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